기억이 안 난다.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노태학의 답변입니다. 기억나게 하려면 참정권 회복 특검밖에 없습니다. 위철하는 대통령 밥 친구가 아니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특검을 해야 대통령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혁명이 일어나야 재선거가 가능하다. 위철안의 답변입니다. 특검을 끝내 거부하면 혁명 수준의 국민 저항이 일어날 것입니다. 국정조사 핵심 증인 16명이 무더기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자 마지못해 오후에야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특검 수사에는 이렇게 오만하게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개헌을 언급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개헌을 언급하는 것은 잿밥에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국민은 이재명, 하명 합수본을 믿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추천 특검만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85%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관위, 이재명, 민주당이 모두 한 배를 탔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즉각 특검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북한이 군사 분계선 100m 이내까지 철책을 설치했습니다. 5m 앞까지 지뢰를 매설해서 휴전선 일대를 요새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거꾸로 민간인 통제선을 축소한다고 합니다. 드론까지 달릴 수 있도록 접경지역 군사규제도 풀려고 합니다. 북한은 밀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스스로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간첩 잡는 방첩사령부도 해체했습니다. 육사해사 공사 졸속 통합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군의 경계 업무는 사설 경비업체에 아웃소싱 하겠다고 합니다. 정동영의 기밀 유출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중지되자 해외 민간업체 위성정보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중러의 밀착으로 전략적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데 한미 동맹을 흔들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대한민국 안보 해체에만 골몰하는 것입니다. 이런 국방 정책을 반길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은 느닷없이 모병제를 끄집어냈습니다. 청년 지지율이 폭락하자 마음이 조급한 모양입니다. 안보는 약화되고 청년의 분노만 더 키울 뿐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이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안보정책에 대한 국민의 탄핵선언입니다. 안규백 장관을 당장 경질하고 대한민국 안보 파괴를 중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국방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증시가 연일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제 와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합니다. 애당초 ETF로 환율을 안정시킨다는 목표 자체가 틀린 겁니다. 결국 환율 조정도 못하고 역대급 증시 변동성만 키웠습니다. 국민연금의 선거용 증시 부양도 결국 시한폭탄이 됐습니다. 선거철에 풀어놓았던 국내 주식 비중 허용치가 7월부터 제한됩니다. 국민연금의 매도 물량을 증시가 어떻게 감당할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을 호남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수백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입니다. 용수, 전기,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네가 가라 호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김용범은 초과이익 분배를 또 끄집어냈습니다. 민주당은 미실현 이익까지 과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거의 배를 가른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들,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증시의 반대 매매 규모가 작년 대비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 이미 130조 원 넘게 주식을 팔았습니다.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540원을 넘어섰습니다. 4대 그룹의 일자리는 단 1년 만에 1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은 역대급 성과금이나 코스피 상승도 청년들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딴 세상 만든 게 바로 이재명 본인입니다. 옛날 노래가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 뒷가사는 이렇습니다.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뒤늦게 후회하기 전에 경제정책을 180도 전환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재산과 일자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6주년입니다. 6.25 전쟁은 한반도의 적화 통일을 목적으로 한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호국 영령과 참전 용사들께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 굳건한 안보 태세를 다시 확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첫걸음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는 것입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명단을 26일 정오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을 하자는 겁니까? 협박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 국민의힘이 무서워서 법사위를 포기하리라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8개 상임위 독식을 위한 빌드업을 하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우리 당에 어떠한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제로 어떤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줄 수 있다는 제안조차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에 임하는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의 진원지는 법사위입니다. 대법원장 감금 조롱, 연어 술파티 선동, 공소취소 특검법 등등 법사위 강경파들이 주도한 오만과 난동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귀국 후 브리핑에서 다수 집권 여당이 되었으니 최대한 포용하고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포용과 개방의 실천 방법이고 대통령 지지율도 반등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강경파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정청래 전 대표가 법사위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왜 이렇게 법사위원장직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병도 대표도 김어준 씨에게 휘둘리는 강성 지지층만의 대표입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합니다. 법사위를 포기하십시오. 야당에 대한 협박 정치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올 때는 협상안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 특위 진행 사항을 보면서 이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비상임 선관위원 7명 전원과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일정상 어렵다며 정인으로 출석하지 않다가 오후 늦게서야 지각 출석을 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밥 친구로 알려진 위철한 직무대행은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모여들었던 청년들이 폭도냐는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일관하는 등 국회를 우습게 보는 고압적인 안하무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선관위가 이처럼 국민과 국회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원활한 국정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실시하자고 제안된 현장 조사도 민주당의 거부로 보류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민주당 주도의 봐주기식 국정조사로는 한계가 자명합니다. 특검 수사를 당장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합니다.